안녕하세요. 오늘 554페이지 2번 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1번 도로 해가지고 1번 통행도로의 의미, 2번 도로의 소요 너비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 도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도로가 있고, 자, 여기다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이 땅이 맹지인가 아닌가 우리가 이런 구분하죠. 맹지냐 아니냐 그러면, 근데 여기가 지금 도로잖아요. 도로 달리 표현하면 길그럽니다. 길. 이렇게 길에 접해 있으면 맹지라 해야 아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도로하고 길이라는 것은, 자, 어떠한 구조를 갖췄을 때 여기를 도로라고 할 거냐. 뭐 사람만 다닌다, 그것도 도로냐. 차만 다닌다, 그것도 도로냐. 이걸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도로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건축법상 도로. 건축법상 도로 이걸 보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실무하게 되면 법정도로 이런 말 써요. 법정도로 반대말이 뭘까요? 예, 비법정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법정도로 적용적이냐 비법정도로 이런 말 하게 돼요. 뭐 어떤 게 법정도로냐? 자, 건축법에서는 이런 걸 보고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 두 번째 예외. 이게 두 가지 구분해야 돼요. 원칙, 저게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녀야 사람이 다녀야 게 보행. 두 번째 차가 다녀야 돼요. 차량 통행. 세 번째 저 폭이 4m 이상 돼야 돼요. 네 번째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 무슨 법이든지 관계없다. 법에 의해서 도로를 신설한다고 변경한다고 법에서 고시가 되면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뭐가 되든가 고시가 되든가 아니면 건축 허가를 하거나 신고할 때 어디서 어디까지 가지고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허가 신고할 때 위치 지정해서 공고하면 그게 도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도로가 있다. 기존에 법정도로 있어요. 자, 이쯤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갑이 도로가 땅 가지고 있어요. 허가 신청 허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길이 없으니까. 그럼 갑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말이 도로를 개설하겠다라고 허가 신청하면은 나옵니까? 나오죠. 그때는 허가 신청하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라고 지정을 이렇게 차라리 허가권자한테 도로 지정해 주세요 그러면 허가권자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폭 몇 미터 해가지고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를 허가권자가 딱 하게 되면 그럼 이것도 건축법 인정하는 도로가 돼요. 이제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크게 네 가지.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4m 이상 되고 법에 의해서 고시가 되든가 아니면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4m 이상 되고 허가 신고할 때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 공고하든가 네 가지 조건을 갖췄는데 이때 도로는 아직 개설이 안 돼 있는 도로가 우리가 예정도로입니다. 한마디로 계획도로. 예정도로가 포함이 되냐 제외가 되냐 하면 예정도로도 포함됩니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완전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면 땅 중개 못해요. 이 원칙이고 예외에서 예외 두 가지가 있는데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폭 3m 이상 되는 것.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것은 경사지 계단으로 된 도로. 사람은 다니지만 차는 못 다니거든요. 3m 이상면 도로를 인정하고 두 번째 가다가 막힌 길, 골목길이죠. 막다른 도로. 가다 막혔습니다. 막다른 도로는 이게 막다른 도로예요. 자, 여기는 막힘이 없는 도로. 이 도로는 폭이 몇 메타냐? 4m. 도로폭 몇 메타요? 4m. 가다 막힌 이 도로폭은 몇 메타입니까? 그러면 물어보면 이것은 막다른 도로 길이가 몇 메타에 따라 가지고 길이가 몇 메타에 따라서 2m, 3m, 6m 되는 거예요. 막다른 도로 길이가 미리 말하지만 이것은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99.9%는 없어요. 없어요. 열심히 설명해주면 시험이 안 나옵니다. 이거 10m 미만이다. 두 번째 10m 이상에서 35m 미만이다. 35m 이상이다. 그러면 10m 미만이다면 그 도로폭은 2m 이상. 10m 이상 35 미만이다. 그 폭은 3m 이상.
35 이상이면 폭은 6m 이상이 됩니다. 10m 미만이면 2m 이상인데 2m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가 도로가 있고 여기 이렇게 대지가 있다. 이 대지에다 건축한다. 건축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받으려면 이 대지 건축하는 땅이 도로에 이 도로죠.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이 접하는 게 몇 메타 접해야 되냐? 2m 접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2m가 여기서 2m인데 2m는 뭐냐 그러면 자, 이 대지에서 이게 지금 대지입니다. 대지. 옆에도 전부 다 여기도 전부 다 뭐예요? 대지지. 대지 다 대지. 대지면 옆에다 전부 다 뭐예요? 이렇게 건축학적. 여기도 건축하고 여기도 건축 전부 다 이렇게 건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 땅에서 자 여기서 나는 여기다 집중 살다가 화재가 발생되면 옆으로 가야 돼요? 도로 밖으로 나와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이게 뭡니까? 경계선이죠. 이 경계선을 갖다가 여기다 빵 뚫어놓고 삽니까? 네 땅 내 땅 표시한다고 담 쌉니까? 안 쌉니까? 담 쌌죠. 담 쌓고 그냥 밋밋하게 쌉니까?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철조망 걸어놓습니까? 옛날에 더듬 막은다고 뭐 철점 올렸는데 실제로 철점 많이 올렸어요. 어떤 데 가서 보기는 여기다 이렇게 막 삼지장 꼽아서 이렇게 이거 못 봤습니까? 이거? 너무도 걸리라고? 어떤 데는 뭐 유리 조각 깨겨서 막 이렇게 해놨는데 어쩐다고 도둑 잡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불났어요. 옆으로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련 내가 삼지장에 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쩐다? 도로 밖으로 대피해야 되는데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도로 밖으로 대피하려면 몇 메타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2m. 그래서 2m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고 두 사람의 생에 동시에 대피할 수 있는 최소폭 그게 2m. 그래서 도로는 이 폭이 최소 이게 몇 메타가 된다? 2m. 그래야 끝에 이렇게 대지 땅이 있고 여기에다 건축했을 때 비상사태부터 되면 잽싸게 도로 밖으로 나와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폭이 2m가 안 접하면 건축허가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 2m를 접해야 돼요. 두 번째 10m 이상 35m인데 이 35m 뭐냐? 이게 우리 갈수록 지금 안전에 대해서 갈수록 신경은 국가에서 신경 더 쓰긴 더 쓰는데 신경에 갈수록 사람이 더 많이 죽어요. 사고도 많이 나고 더 많이 죽고. 특히 뭐 나가지고 불나가지고 소방이 문제입니다. 소방이 무슨 얘기냐?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차 출동했죠. 출동해가지고 여기 소방차 여기 대놓고 불 끌 것이냐 진압할 것이냐 들어가서 진압할 것이냐 이거. 들어가야 돼요? 대놔야 돼요? 그것은 거리가 몇 메타입니까? 따져야지. 자, 소방차 한 대가 서가지고 불 끌 수 있는 반경이 있어요. 그 반경을 몇 메타 잡아줍니까? 이거를 35m 잡으면 35m. 그러니까 35m 기준. 35m 뭡니까? 하면 소방 활동 거리입니다. 소방차 서서. 그러니까 이 길이가 몇 메타 넘어가야 되면 35m 넘어가면 백날 뿌리봤자 물도 안 단다 이런 얘기예요. 어쩐다고?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35m에서 6m인데 3m가 보통 여러분 이제 수업 끝나고 난 집에 갈 때 이 차폭 재보세요. 차폭. 저기 밖에 도로 나가서 폭 재보면 차폭이 아니고 보통 한 개 차로선이 몇 메터 정도 되는 게 아닙니다. 6m 이 말은 차 두 대가 왕복할 수 있는 폭이 있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2, 3, 6 그러는데 이게 시험에서는 별 중요시 없지만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땅 중개할 때 이거 모르면 땅 중개할 수가 없다 이 얘기니까 이 숫자는 좀 알아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3회 대상되고 법에서 고시되든가 아니면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3회 대상되고 위치 지정 권고를 해야 되는데 차가 반드시 다녀야 되냐 그러면 아니요. 반드시 3회 타냐? 아니요. 사람이 반드시 다녀야 되냐? 아니요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은 반드시 다녀야 되냐? 반드시 다녀야 돼요. 사람이 못 다니는 도로 있습니까? 있죠. 뭐라고요? 뭐만 전문 다닌다? 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는 뭐가 아니요? 이거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맹지냐 아니냐 보게 되면 여기에 사람이 이 조건을 가지면 사람이 다니는가? 이게 무슨 도로인데? 고속도로인데 그럼 뭡니까? 맹지 맞습니다. 고속도로에 가면 사람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건 맹지가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개념은 중요하니까 잘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이제 대지와 도로의 관계입니다. 접도길입니다. 자, 1번.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가로 안에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지어야 된다. 건축물의 대지는 그 말은 건축하기 위한 땅은 얘기야. 건축하기 위한 땅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는데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뭐가 아니다? 건축법에서 도로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중요 지부니까 기억해야 돼요.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지 않는다. 1번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되면은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지가 있습니다. 1번 필지. 자, 여기에다가 일단은 이게 이제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입니다. 건축법상의 도로다. 1번 필지에다 건축가 있다. 허가 나와요, 안 나와요? 2m 이상 접부 허가가 나오죠. 그 뒤에 이렇게 2번 필지. 허가 신청 허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주변이 전부 다 대지로 둘러싸여 있다. 허가가 안 나오죠. 허가가 안 나와요. 맹지연. 허가가 안 나오는 게 원칙인데 2번, 1번 찾아가서 야, 보다시피 너만 건축하지 말고 나도 집 좀 짓자. 나도 짓자. 그래서 어쩌라고? 네 땅을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통행료로 사용해야 되겠다. 승낙하냐? 얘가 오케이. 승낙하면 어쩐다고? 얘가 건축 허가가 나와요. 그래서 1번이고요. 해당 토지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얼마든지 건축허가 나온다 이 얘기고 2번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통행 지장이 없는 공주로서 허가권에 인정하는 것을 자 2번, 1번 가가지고 야 너만 집 짓냐? 나도 집 짓자지. 그래서 어쩌라고? 네 땅을 이용해서 써야 되겠다. 어쩐다? 내가 쓰는 데 따라 동의해라. 뭐라고요? 눈에 흙 들어가도. 무슨 얘기요? 눈에 흙 들어간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어도 안 되죠. 죽어도 안 돼. 근데 그러니까 항상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근데 마침 여기에 뭐가 있는가? 법에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출입하는데 이렇게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해주면 굳이 가서 사정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들어다니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온다 이런 얘기요. 2번은 그런 얘기. 3번은 농막입니다. 농막. 농기구 보관 창고. 옛날에는 농기구 보관 창고. 거기 앉아서 참도 먹고 늦으면 거기서 잠도 자고 하루 자고 이틀 자고 3일 자고 이거 해볼만 하네. 나중에 주택으로 변질돼가지고 요즘은 농막이 다 집이 돼버렸어요. 집이. 옛날에는 원래 출발은 농기구 보관 창고였는데 지금 거의 집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막도 2m 안 접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도 의무가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강화의 가능성인데 연면적 2,000. 자 여기에다 또 건축을 하는데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 규모가 커요. 연면적 2,000 몇 평이요? 600평. 600평 이상 되는 건물을 지으려면 앞에 도로가 넓어야 돼요. 얼마나 넓어야 돼요? 그러면 이 도로가 6m 이상 돼야 돼요. 6m 이상 되는 도로에 얼마를 접해야 되냐? 4m 이상을 접해야 돼요. 연면적 2,000 이상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는 6m 이상 되는 도로에 4m 이상을 접한다. 순서대로 읽어봐요. 뭐라 나와요? 순서대로 읽어보라고. 숫자 읽으라고 숫자. 뭐 책 읽으려고 그래요. 뭐라고? 동글뱅이 2, 6, 4 그래야지. 2, 6, 4. 그래서 2, 6, 4 기억해. 2, 6, 4. 2,000 이상이면 6m 이상 되는 돌에 4m 접한다. 근데 이게 공장이에요, 공장. 이게 뭐냐? 그러면 공장이에요, 공장. 공장이면 2,000이 아니고 3,000이에요, 3,000. 공장은 3,000이니까 어쩔 수 없으면 364 그래야지. 264, 364. 그리고 위에 3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 이게 이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실무에서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지와 도로 관계 얼마 접해라? 2m. 그 다음에 264, 그 다음에 364 이런 거 나중에 중개한다고. 근데 이 내용은 뭐냐? 이 내용은 도시 지구 단위 통읍에서만 쓰는 거예요. 도시 지구 단위 통읍. 그게 실무 들어가면 중요해요. 지금 설명해봤자 와닿지가 않을 텐데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왜 중요한가?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느끼는데 한 3년 정도 지나야 느낄 겁니다.
왜 강조했는가? 이 제도는 도시 지구단위 동읍에서만 쓰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인데 도로를 지정을 한다. 도로를 지정 또 지정된 도로를 폐지한다. 또 도로를 변경한다. 도로를 지정을 하든 변경하든 폐지하게 되면 그 도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지장을 줘야 하죠? 주겠죠. 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해관계. 그래서 이해관계는 뭘 받느냐? 동의받고 도로 지정하든 변경하든 폐지하든 이해관계는 동의받는데 단 그러면 그 말이 딱 나오면 어떤다고요? 동의 안 받는다지. 단 지정만 단서에서 폐지 변경 단서에서는 단 이런 경우는 이해관계는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만 거쳐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지정을 하든 변경을 하든 폐지하든 여기 봐요. 지정하는 게 결정인가요? 결정이죠. 변경은 폐지 변경은 결정이다 아니다? 결정이지. 무슨 결정하든 반드시 뭐 한다? 심의한다. 이거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든 간에. 여기서 누가는 누구예요? 누가 하든 간에 누가가 누구냐고. 국가나 지자체, 행정청이 결정하는 거니까 누가? 국가나 지자체. 국정이 하든 시도가 하든 시군구가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간에 결정이란 그 행위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 권리의 변동이 있냐 없냐 영향을 주는 거. 그런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뭐 한다고? 심의한다. 심의 없는 결정이 있을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올때 가면 단 심의 안 한다. 4개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쩐다? 반드시 심의한다. 지정하든 변경하든 폐지하든 책에 그런 말이 있든가 말든가 뭘 한다? 심의는 한다. 상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정하든 변경하든 폐지하든 이행에 동의받고 지정, 변경, 폐지해야 되는데 단 지정만 뭐가 있다고? 단 지정에 있어서는 동의 없이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그게 하나, 둘, 읽어보면 다 당연한 말이에요.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해서 동의받기 곤란해요. 어쩔 거냐고. 도로 지정해야 되겠는데. 두 번째, 주민들이 장기간, 오랜 기간 동안 통행로를 쓰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서 조례가 인정하는 거. 조례는 10월 28일이지. 서울특별시 조례, 원주시 조례, 횡성군조례 다 다르니까 봐야 돼요. 조례에서 어떻게 정했는가. 옛날에는 도로가 있다. 이렇게 도로가 있다. 그럼 옛날에는 자, 이 도로는 우리가 다음 네이버 가가지고 이 지도 들어가가지고 지도 딱 펴놓고 로드뷰를 꾹 눌러보면 로드뷰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는 길이 있다고. 이게 쉽게 생각해서 법이 말하는 건축법상 도로라 생각하면 돼. 여기는 따라가세요? 안 따라가세요? 안 따라가세요. 분명히 차가 가다가 되돌아오겠습니까? 차는 센 가겠지. 근데 이쪽은 안 따라가겠다. 그럼 얘들은 뭐가 아니라고? 법정도로가 아니라고. 현황도로. 자,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또 도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여기 해가지고 여기 가서 보니까 집이 이렇게 한 집, 두 집, 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지금은 도로라고 인정도 안 되는데 가서 보니까 옛날에 여기다 이렇게 집을 지어서 살고 있더라고. 옛날에 길이 있던 거보다 집 다 지어 살았죠. 이랬을 경우에 이걸 갖다가 도로라고 지정을 해줄 거냐 말 거냐. 이해관계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 지정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몇 가구 이상이 살고 있는가 도로 이용해서 그런 내용들이 지자체 조례에서 나온다. 보통 뭐 5가구, 2가구 지역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찌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도로라고 지정을 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봐봐요. 여기 이렇게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국 어디든가 허가받지 옛날에는 허가 안 받는 게 많았어요. 막 지어서 살다가 법을 정비해서 보니까 이제 앞으로 허가받으라. 그럼 여기다 이렇게 내가 여기다 이렇게 이 땅에다 건축해야 됐다. 허가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옛날 사람은 졌지만 지금 법이 정비해서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이 부분을 빨리 어쩌야 돼. 도로라고 빨리빨리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도로라고 지정해 주세요 말할 때는 이게 지금 조례가 정하는 요건에 갖췄는가 그런 것도 한 번쯤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지정하고 폐지하고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에 동의받아라. 단 뭐만 단이 있다? 지정만 단이 있다.
지정할 때는 동의 안 받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알고요. 넘어갑니다. 3번 건축선입니다. 건축선. 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할 수 있는 선 잡아요. 자, 이게 1번 필지. 1번 필지에서 건축할 때 이 선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선이 무슨 선이요? 건축선, 건축선.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옆에 땅 주인들하고 협의하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을 뭐라 한다? 인접대지 경계선.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건축선. 그래서 건축선의 원칙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입니다.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그게 건축선이요. 근데 2번 이제 법적 건축선 예외해가지고 하나, 둘, 셋 나왔는데 예외 그 말은 지금 원칙이 뭐라고요?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원칙 아닙니까? 예외 그러면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아닌 부분이 건축선이 된다. 지금 이런 뜻이요. 원칙은 도로와 대지 경계선인데 도로와 대지 경계선이 아닌 부분이 건축선이 되는 경우도 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막힘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막힘이 없으면 우리는 통과도로입니다. 통과도로. 폭은 몇 메타입니까? 4m. 막힘이 없어요. 통과도로입니다. 그 폭은 몇 메타입니까? 4m.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지가 있어요. 대지가. 자, 이 도로폭이 몇 메타냐? 도로폭이 10m다. 건축선은 당연히 이 선하고 이 선이 건축선이요. 소요폭 이상이니까 4m 넘었으니까. 근데 이게 10m가 아니고 4m가 안 되면 이 도로폭이 몇 메타다? 3m다. 이러면 문제가 생겼어요. 4m가 안 됐죠. 원칙은 이거입니까?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이게 원칙인데 이게 4m가 안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 4m가 돼야 되는데 4m가 안 되면 3m밖에 안 되면 그랬을 때는 4m를 만들어요. 4m 만들기 위해서 중심을 쫙 잡고 중심에서 똑같이 2분의 1씩 양쪽으로 똑같이 이렇게 2분의 1 물러난다. 2분의 1은 몇 m 되겠습니까? 양쪽으로 똑같이 몇 m? 2m. 3m니까 기본 얼마 있고 1.5 있고 얼마가 더 들어간다? 0.5. 0.5 물러나서 이렇게 여기도 물러나서 이렇게 이 선이 이제 무슨 선이요? 건축선. 원칙은 어딘데? 하얀 선이 건축선인데 소요너비에 못 미치면 이게 건축선이 안 되고 예외 물러난다. 얼마만큼 물러날 것이냐? 중심선에서 얼마? 소요너비에 2분의 1만큼 물러나서 이 선이 건축선이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의 면적이 문제. 이 부분 면적. 0.5 밀려 들어왔죠? 이 부분의 면적이 대지 면적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대지 면적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게 가로가 10m고 세로가 10m다. 땅 토지. 이 토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가로 세로 10이니까 얼마입니까? 토지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 토지에다 뭐 한다고? 농사진다. 농사진다고 뭐예요? 농지 면적은 100. 이게 뭐이다? 산이다, 산. 산 면적 얼마? 100. 뭐 한다? 건축한다. 건축 뭐라고? 대지. 대지 면적은 그러면 100이 안 되고 달라진 거예요.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이렇게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이 사이 부분 대지 면적에서 제외. 얼마가 제외요? 0.5m. 그럼 이게 얼마 됐어요? 이제 9.5. 그럼 얼마라고요? 95제곱미터. 이렇게 이건 대지면 대지. 건축하는 땅은 건축할 때 쓸 수 있는 땅 얼마밖에 안 된다고? 95. 농사 다 된다고 100. 땅 면적 얼마라고? 100. 대지 면적은 95. 여기에 또 곱하기 건폐율 해야 뭐가 나온다고? 건축 면적 이게 나온다고. 두 번째, 자 여기도 지금 똑같은 거죠. 3m인데 자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가로가 10m고 세로가 10m요. 토지 면적 얼마? 100. 대지 면적은 자 여기는 양쪽에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반대편에 하천이 있습니다. 경사지, 낭떠러지, 선로부지, 철길이 있습니다. 후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때는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가 있는 쪽에서 소요 너비 몇 메타요? 4m 상당 수평거리 선. 이게 건축선인데요.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그게 1번, 2번입니다. 1번, 2번. 그래서 1번 소요너비에 미달이 아니고 못 미치는 도로에서 건축선은 중심선에서 소요너비 2분의 1의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고
소요대비에 못 미치는 도로 반대쪽에 하천 경사의 선로부지가 있으면 하천 경사의 선로부지가 있는 쪽 경계선에서 소요대비에 상당 수평거리 선, 그게 건축선. 그리고 소요대비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 대지 면적에서 제외. 그러면 3번 도로 모퉁이 건축선 가각전제 출제 가능성 98%는 없어요. 자, 이렇게 땅 가지고 있어요. 땅. 자, 가로 세로 10m입니다. 대지 면적 얼마입니까? 100입니다. 100. 땅 면적은 100 그런데 이게 도로가 교차야. 그러면 교차한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운전 실력이 좋으면 이렇게 샥 직각을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실력만 좋으면? 그래도 안 되죠. 차가 어떻게 직각 꺾겠냐고 너무 다니고. 그러니까 차가 이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로폭이 좁으면 이게 회전 안 돼, 이거 좁으면. 그래서 회전을 원활히 하려면 이렇게 잘라야지. 이걸 갖다 이만큼 잘라줘야, 그래야 차가 이렇게 원활히 돌아가지. 여기도 잘라줘야지, 이렇게. 그렇게 잘라줘야 이렇게 차 이렇게 원활히 돌아가지. 그럼 여기도 이만큼 이렇게 잘라야지. 잘라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 대지 면적에서 빼주고 도로 해줘야 이제 차가 원활히 돌아가지. 그래서 이 부분 잘라내는 이걸 우리가 가각전이에요. 가각전인데. 도로, 가, 뿔, 각, 차를 전 제외한다. 제외해가지고 가각전인데 도로 모퉁이 뿔 모양 부분을 잘라서 대지면에 제외한다. 6월달에 한번 합니다. 6월달에 한번 할 거예요. 절대 중요하잖아요. 4번 지정건축선. 지정건축선은 무슨 얘기냐면 지정건축선은 이렇게 도로가 도로가 있고 옆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지가 있죠. 대지가 이렇게 땅이 옆에 이렇게 땅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가 이게 도로가 있고 몇 미터 도로냐? 10m 도로다. 도로가 있고 건축할 때 1번 1번 필지, 2번 필지. 2번 필지. 우리가 건축을 할 때는 이 땅에다 건물 짓 때 이렇게 도로에다 바짝 붙여서 이렇게 건물 짓는 게 좋아요? 아니면 도로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짓는 게 좋아요?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측정하던데 요즘 미세먼지 이런 게 너무 많죠? 오염이 너무 많이 사거리에서 이렇게 교차로 횡단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딱 있다. 교차로 있고 이거 한번 측정한 팁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신호 기다릴 때 이거 바짝 붙어서 기다리래? 여기서 좀 떨어져서 기다리래? 왜요? 위험해서. 위험보다도, 그러죠. 뭐가 너무 심해가지고, 매연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붙어 있는 거하고 2m만 떨어져 있는 부분하고 측정해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 오염 물질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떨어져. 빨리 간다고 바짝 붙어 있지 말고, 더 빨리 간다, 이 얘기니까. 이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도로에서 좀 떨어지라고. 그러니까 우리 건물이 도로에 좀 이렇게 떨어진 게 좋아요? 붙어 있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죠? 건물에다 우리 건물에 간판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달았죠. 간판은 왜 단대요? 홍보하려고. 홍보하려면 잘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그럼 잘 보려면 안에 쑥 들어가야 잘 보이겠어요? 나와서 잘 보이겠어요? 나와 있어요. 빼야 돼요? 넣어야 돼요?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참 애매하죠? 애매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주택이다 그러면 들어가 있어야 맞는 것이고, 정상, 주택은 당연히 들어가기 맞는 것이고, 상가다 그러면 나와 있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 내용은 구도시는 전부 다 상가예요, 상가. 구도시 전부 상가고, 신도시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가면 거기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미 다 집어넣었어요. 상가든 건물든 지구 단위로 전부 다 집어넣었다고. 안으로 들어간다. 도로 붙이지 말아 해가지고.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안에다 이렇게 넣으면 바보지. 잘 보여야 되니까 전부 다 바짝 붙여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든가 내게 더 눈 잘 띄어야 되니까 바짝. 그럼 이쪽에도 바짝 붙여서 여기도 바짝 붙여서 여기도 바짝 붙여서 여기도 바짝 붙여서 도로가 10m 내 건물이 바짝 붙여놓으면 확 좀 넓어 보입니까? 답답해 보입니까? 답답해 보이죠? 그래서 건축물의 위치 환경 정비학에서 원래는 현재는 이게 무슨 선이요? 도로에 대지 경계선 건축선이죠? 10m 건축대인데 건축선을 뒤로 이렇게 물러넣는다 이런 얘기야. 물러가지고 건물을 강제로 안으로 밀어넣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만까지, 그럼 여기서 4m 이내 이만큼은 물러가지고 건축선을 정하면 이거 건축할 때 뒤에 가지고 이렇게 한다. 뒤에다가. 그러면 여기다 건축하려면 이 선 물러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여기다 뒤에다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 이 얘기요. 이게 별도로 지정했다 해서 지정건축선. 지정건축선. 여기에다가 이제 뭐 건축선이 무슨 뜻이요? 건축선이 뭡니까? 건축한계선, 건축한계. 걸어다니지 말아가지고 뭐 하지 말라고? 건축하지 말라고, 건축. 물건 쌓지 말아가지고 뭐 하지 말라고? 건축하지 말라고, 건축. 그러니까 여기에다 물건 내놓고 지 내놓고 팔면은 돼야 안 돼요? 물건 지 내놓고 팔지 말아가지고 뭐 하지 말라고? 건축하지 말라고, 건축. 차 대면 돼야 안 돼요? 차 대지 말아가지고 건축하면. 그러니까 이런 데다 주차했을 때 견인 못한다 이 얘기예요. 일반인 봤을 때 도로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오늘은 집에 갈 때 하늘 보지 말고 땅 보고 땅 보고 가게 되면, 우리 학원 건물 학원이 짝이 있다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중심선이 있고 잘 봐요. 오늘 장날인가요? 네. 제가 금요일 날은 집에서 오면 너무 한 3시간 걸리니까 목요일 전에 미리 넘어오는데 샥 지나가지고 차들이 쫙 있어가지고 또 장날이구나. 5일장이구나. 이게 지금 도로가 이렇게 있고 보게 되면 여기는 차가 다니니까 이거는 차도입니다. 차도. 사람이 다니니까 인도입니다. 인도. 그리고 바로 건물이, 그럼 여기까지가 뭐래요? 도로. 그리고 바로 그럼 도로면은 이 선이 무슨 선이요? 이게 원래는 건축선이요. 근데 여기에다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 또 물러나가지고 건물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건물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앉았다. 땅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도로인데 여기서 물러났다고 이 부분이. 우리 이 건물은 2m 물러났어요. 2m. 이 건물은.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인도입니다. 인도. 이 부분은 인도고 여기는 뭐가 돼요?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대지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이 이 건물 주인의 땅이에요. 이 부분이 여기까지가 도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가서 보면 보도 블록이 똑같이 깔렸어요. 똑같이 깔려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쩌면 그냥 걸어다녀. 그러니까 아무 개념이 없는 사람은 도로인 줄 알고 있는, 도로인 줄. 근데 이 부분은 도로가 아니라고. 이렇게 건축선이 이렇게 물러났든가 아니면 대지 안에 공지라는 제도가 좀 있다. 대지 안에 공지. 그렇게 해서 물러났든가. 근데 우리 이 건물은 제가 떼봤던 이 건물, 이것은 건축선이 이렇게 물러나가지고 여기에 건축선이 별도 지정되어 있는 케이스예요. 유심히 보게 되면 이 부분, 이 경계 부분에 뭔가 선 꺼놓은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거를 박아놨을 거예요. 일렬로 쫙 해가지고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건축선이 물러났구나. 지금 이렇게 해석하면 좀 좋아요. 그런 게 지정 건축선인데, 자, 이거는 지정한다.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 뭘 또 지정해요? 건축선은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또 지정하냐? 소요너비 이상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청장은 시간의 건축물의 위치, 정비, 환경, 정비 필요 인정하면 이에도 불구하고 체크합시다. 도시지역에서 4m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2번. 자, 건축선 지정하려면 미리 공보 일간신문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한다.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해라. 원래 와서 보고 할 말 있으면 해라 며칠인데 14일인데 얘는 유일하게 30일이네. 근데 이 숫자는 안 중요하니까 암기하지 맙시다. 14일 겨우 지금 암기해놨는데 얘 좀 헷갈리면 안 되니까 암기하지 말고. 시군구청장은, 자, 이거 시군구청장 이거 지정할 때 심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심의 있든가 말든가. 심의는 상식이에요, 상식. 지정했으면 고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시는 상식이요. 심의하고 고시는 상식. 5번 건축선에 의한 건축자입니다. 아까 건축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건축한계선입니다. 이 선을 넘어가서는 건축할 수가 없다. 이게 건축선이요. 건축한계선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위에 평면을 봤을 때고 측면을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도로가 있고 대지 도로 폭이 몇 메타냐? 10m다. 건축선이 이렇게 도로와 대지 경계선 이 선이 건축선이요.
그러니까 건축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쫙 해가지고 이 선이 건축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지를 건축하거나 담장을 쌀 때는 이 선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선 넘지 말고, 건축선 넘지 말고 건축한다. 근데 예외가 뭐가 있냐? 건축선을 이렇게 쭉 가게 되면 끝까지 이게 건축선인데, 건축선을 넘어갈 수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냐? 쫙 해가지고, 지하파입니다, 지하. 지하파가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못 친다 그러면 바로 땅 위에다 건물 얹은 건 없죠. 이게 땅 팠으면 그 위에다 첫 번째 먼저 기초 만들어 놓고 기초 위에다 건물 얹어야 되니까 이거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죠. 이거 잘라버리면 편식조 돼서 무너질 거예요. 땅 속에서는 넘어갈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차가 도로 위로 다녀, 밑으로 다녀? 위로. 그러니까 밑에 도로 밑에 지하 점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하에 있는 점포가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작년 시험 문제예요. 지하에 있는 점포는 건축물이다, 아니다? 건축물이다. 지하도는 아니지만 점포는 건축물이니까 건축선 밖으로 넘어갔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에서는 지표 아래에서는 넘어가도 괜찮다. 그래서 1번이 그 부분이 출제가 잘 돼요.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단 지표 아래에는 넘어가도 괜찮다. 두 번째 도로면 이제 도로 높이 몇 미터입니까? 4.5m입니다. 쫙 여기까지 4.5m요. 이러면 4.5m 이하 4.5초가 건축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게 창문인데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자 얘는 4.5 이하니까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도 괜찮아 이 얘기입니다. 4.5입니다. 4.5. 4.5는 우리가 차 타고 다니면 차 타면 딱 해가지고 빨간색 해가지고 높이 제한이 있어요. 높이 제한. 이거는 터널을 가든 고가를 가든 육교를 가든 항상 차량 통과 높이 제한 해가지고 통행 제한 해가지고 4.5. 그 말은 4.5m까지 뭐가 다닌다고? 차가 다닌다 이 뜻이니까. 4.5까지는 도로 위에서 4.5는 뭐가 된다? 차가. 건축선을 넘어가면 어쩐다고? 도로 밖으로. 문 열면 어쩐다? 추돌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문을 열더라도 도로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밑에 이제 문제 봐요. 답은 대지의 높이 4m, 연면적 90 건물을 신축하려한다. 건축법상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은 이런 약간 응용 문제인데 자 높이 4m, 연면적 90. 1번 갑은 건축을 위해서 신고했다. 신고 대상 5-1번 뭡니까? 신고 대상 5-1번. 신고 대상 1번. 바닥면 작게 80일의 증축 개축 자초. 단 3층 이상이면 10분 이내 한정한다. 2번 관농자에서 3층 미만이고 200 미만의 건축. 지구대 붕괴 방지는 그러지 않는다. 3번 200 미만의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4번이 200 이상 3층 이상 해도 6개 대수선. 5번에서 5번의 1번이 연면적 각계 100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2번 높이 3m 범위의 정축. 3번 표준 설계도서 조례가 정하는 것. 4번 공업지역, 지구단위 산업단지 안에 2층 이하이고 500엔 공장. 5번 농수산업 읍면제에서 200엔 창고 444. 기억난 척만 하면 돼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신고대상 5-1번이 뭐라고? 연면적 각계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그게 여기 있는 1번이에요. 1번. 문제가 얼마라고요? 연면적 90이니까 갑은 신고해야 돼요? 허가받아야 돼요? 신고지. 왜? 100 이하니까. 1번은 맞고. 2번 갑의 대지는 인접 도로보다 낮으나 도로보다 낮답니다.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고 용도상 방수 필요가 없다. 대지는 건물 짓는 땅은 도로보다 낮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단 배수에 지장이 있거나 용도상 방수 필요가 없으면 낮아도 괜찮아요. 3번 갑은 공개공을 확보하지 않다. 오늘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오늘만 시끄러워요. 오늘만. 그게 어디예요? 출발했어요. 남에서 북에서 어디로? 이미 지금 가서 악수하고 지금 어디 가가지고 판문점은 뭐하오? 엄숙하? 오가 얼마요? 5천. 얘가 얼마밖에 안 돼? 90밖에 안 되는데 무슨 때문에 공개공지냐고. 얼마 있어야지? 5천이 있어야지. 그래서 확보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된다고. 4번 갑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동이 가능한 도로에 얼마 접하고 있다?
얼마를 접해야 되는데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264도 아니죠. 2000 이상이면은 4m가 나오는데 얘는 90이니까 얼마 접하면 된다고? 3m 접하면 된다고. 그래도 괜찮고 갑의 건축물의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되어 있다. 얼마 이하는? 4.5 이하는 창문을 열고 닫혀도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넘으면 안 되지. 몇 m니까? 4m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응용한 거예요. 출제자는 이 문제 만들려면 엄청나게 신경 쓴 거예요. 이것도 다 끌어와야 되니까. 우리가 기억력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일주일 전께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모의고사 보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주일 전도 생각 안 나요. 어떻게 전범위 모의고사를 보냐고. 별 의미가 없어. 근데 원장님은 주구장창 강조함. 제가 반대해서 저 잘릴지도 모르고. 자, 558페이지 4번 건축물의 구조제로입니다. 구조제로. 1번 구조제로 X, 2번 건축물의 안전 확인에 관한 사항인데 건축물의 안전 확인. 이것은 6월달에 할까 말까 6월달에 생각합시다. 자, 558, 59, 60, 61. 61페이지 보면 4번. 내진 능력 공개해가지고 내진 능력.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은 건축하고자 할 때는 사용승인 받은 즉시 건축물의 지진 발생 시 견딜 수 있는 능력, 내진 능력 공개된다. 오늘 거기 뉴스 봤습니까? 인터넷 뉴스. 포항에 왜 지진 났다고요? 지열을 이용해서 뭐 전기 얻으려고 그래서 그랬다는데요. 이게 자연적으로 지진 생긴 게 아니고 땅 깊게 지하로 4km 이상 팔면은 그 물이 그러니까는 온천수는 지구 어딘데 아무데 뚫으면 온천수 나와요. 4km만 뚫으면 밑으로. 근데 우리 보통 뭐 200, 300 뚫어서 온천수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열을 이용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발전소 아닙니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하를 뚫기 위해서 물을 완전 고압으로 쏴가지고 뚫는답니다. 그러다 보면 지각에 뭔가 영향을 준답니다. 그래서 발생했다는데요. 원인이 거짓말이 아니고 인터넷 가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런 게 바로 인재죠. 누가 했다고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어찌해야 돼요? 배상을 해야죠. 배상해야 되는데, 손해배상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가 막. 근데 금액이 별로 안 크더라고요. 500 몇 조 그러던데, 500 몇 조. 아니, 500 몇 조가 아니고 500 몇 억이에요, 억 뒤에가. 한 600억은 안 넘었어요. 그래봤자 별로 안 크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전기 생산해서 팔아먹는 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게 법이 바뀌어서 16층이 아니고 2층, 5층이 아니고 200 확 줄여버렸어요. 2층 이상이면 그러니까 이제는 건축비가 이것 때문에 건축비가 쭉 올라간다고 이제 2층짜리 건물 지으려면 무조건 된다고 지진 안전 등급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지진 그러면 2층하고 200이에요. 2층, 200. 2층 이상, 60평 이상이면 내진 성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설명한 게 중요 안 중요? 안 중요. 법이 개정됐으니까 설명한 거지. 개정됐으니까 수정해 준 것이 절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절대 중요한 거 아닌데 이제 우리나라는 안전하지 못하니까 몇 층이면 2층이면 그러니까 1층짜리 빼고 전부 다 2층이잖아요. 2층이면 내진 성능 이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260평이면 이 정도 말했으면 아무리 안중히 하다가도 이 정도 말했으면 기억이 나야 돼. 기억이. 넘어갑니다. 남들이 신경 쓰지 말고 내비두고 이거 신경 쓰면 한두 것도 없어요. 내비두고 쭉쭉쭉 넘어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575페이지 보면 575페이지 5번 하나 짚고 가죠. 5번 방화지구 건축물 해가지고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내화구조. 자, 국계법 따른 방화지구 안에 줄 거 봐요. 건축물 줄거 건축물의 주요 구조 외벽은 줄 겁시다. 내화구조. 건축물 내화구조. 박스입니다. 2번 불연제로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서 간판 광고다 그 밖에 대등이 되는 공작물 줄거 공작물. 건축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공작물 높이 3m 이상 되는 공작물의 주거법사. 주요부는 불연제로. 주요부 불연제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와 외벽을 한다. 내화구조. 건축물의 축. 내화구조의 화.
공정물의 공, 불연절의 연. 방금 뭐라고 했어요? 예, 축하 공연, 축하 공연. 한장법, 지금 한장법 지금 주택법까지 다 끝났어요. 듣고 왔습니까? 그거 들었으면 축하 공연 나올 텐데, 축하 공연. 건축물, 내화구조, 공자물, 불연절의 축하 공연. 건축물의, 그러니까 방화주관에서 건축물의 주요 요역은 내화구조, 공자물, 불연절의. 위치 바꾸는 게 시험 문제예요. 건축물 불연절의. 그럼 안 되지. 건축물은 내화구조고, 공자물은 불연절의. 그 부분만 제가 넘어갑시다. 나머지 신경 쓰지 말고 필요한 부분 6월달에 한 번이니까 쭉 넘어가요. 넘어가게 되면 이제 580페이지. 자, 5번. 지역지구의 건축물입니다. 1번.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 저침. 이 부분은 뭐하고 비교하는가? 국토계획법 시간에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대에 걸치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지구 구역에 걸치는 빨리 생각해요. 머리를 흔들어서 빨리 국계법 보내요. 국계법. 갔죠? 머리를 국계법 보내보라고. 갔죠? 막내 표정이 갔네요. 자, 국계법에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지구 구역에 걸치면 가장 작은 부분이 330 이하, 도로띠 상업 660 이하가 있을 때 건축자는 큰 쪽 따르고 건폐율 용도율 가중평균 쓴다. 단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있으면 건축물 전부 다 고도지구 쓴다. 또 두 번째, 건축물이 방화지구 내외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 다 방화지구 쓰되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구 경계가 방화벽 구에 가면 그 밖은 그러하지 않는다고. 세 번째, 대지가 녹지지역 내외에 걸치면 각각 단 적은 부분이 녹지로서 330 이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그리고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방화지구에 걸치면 건물 대지 고도 방화 따른다.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비슷한데 잠시 쉴 테니까 그 부분 다시 읽어보세요. 표정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다시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